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가 마이너스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 꺾이고 나서 이런 의미 있는 맥점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하락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현재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정 A, B, C파가 미국장 하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반등 구간에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트럼프가 주말에 이란에게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철회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 및 아시아 증시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미 증시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트럼프가 X에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남겨서 다시 선물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 증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은 이미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저항이 강력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막고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 차트의 추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의 강력한 지지 힘에 따라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 횡보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태이고, 새로운 매수세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하락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만약 나스닥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이러한 하락 매도세를 이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안착이 진행이 돼야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추세가 하락 추세다라고 전제를 깔고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자리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나스닥의 11월 달 이런 자리와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이 위에서 반등 흐름이 나왔다가 이렇게 꺾였죠. 우리나라도 특정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하다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 증시처럼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꺾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 영상에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구의 자산들이 부동산에 전부 다 쏠려 있지만 미국은 주식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면 선거에 불리하듯이 미국은 증시가 망가지면은 선거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큰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증시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특히나 2022년도부터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모펀드들이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시기이고, 이때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돈도 많이 빌려준 시기입니다. 모든 자산의 거품은 레버리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거품이 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집니다. 즉,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그냥 팔지 않고 버티면 되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 담보를 못 채우는 경우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환매가 환매를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의 단기간 이렇게 하락은 이 거품을 꺼트릴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전쟁으로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사모펀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협상을 서둘러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딱 5일간 연기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말 그대로 주식시장을 방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나스닥이 반등을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이 상승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 증시의 반등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이 같이 나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물린 종목이나 손실 중인 종목들 손실을 좀 줄여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사모펀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리스크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번 달에 첫 조정 음봉이 나온 거죠. 주가의 파동 원리상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오파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동안 지지를 해줬던 단기 이평선인 5선을 이렇게 보통은 이탈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ABC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그 밑에 이평선인 11선이나 20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바로 이러한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을 조정을 보이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전략은 이러한 상승 추세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조정 파동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최근 지수가 하락을 해서 계좌에 손실인 종목들이 많이 누적이 되셨을 겁니다. 이 고점에서 미리 눈치를 채고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장은 철저히 방어 태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장세이고, 어떻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현금을 확보를 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으셔야 됩니다. 자,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최소 현금 10에서 20%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고, 만약 이 정도의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다시 올라가서 본전 청산을 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다린다 하더라도 너무 고점에서 사서 보유하는데 오래 걸린다 싶은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거나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 시드의 약 20% 정도는 최소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든 이 시드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서 손실이 난 종목들을 조금씩 잘라내는 방식으로 계속 현금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명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프로 트레이더들도 매번 100% 성공을 할 수 없고 매수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보유를 하겠지만, 자,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들을 오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금 회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유를 했는데 상승하는 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은 종목들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조금씩 손실난 종목들 손실을 줄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여나간 현금으로 다른 종목을 투자해서 수익을 다시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명 가지치기라고 하고, 이게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가는 중요한 스킬이고,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타점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1년간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가지치기가 진행이 돼야지 미국장이 하락을 만약에 했을 때 이 리스크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S 플러스급만 드릴 겁니다. 즉, 내가 진입했을 때 이길 확률이 90% 이상 넘어가는 종목들로만 말씀드릴 거고요. 앞으로 그 20%, 30%의 현금으로는 이러한 종목들 매수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고, 수익을 본 다음에 그 수익금은 손실날 종목들을 자르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제 기준으로 가장 이길 확률이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 급락대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내일은 아마도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 때문에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려고 하는 자리였는데, 마침 미 증시에서 악재가 터져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삼성전자 이렇게 반등한다고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러한 저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러한 전저점 부근에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6만 8천원부터 17만원 부근에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는 꼭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일단은 매수 전체 보류를 하시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 상승으로 반등 흐름이 나와서 매수가 근처에 올라온 종목들은 본전 근처에서 무조건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현금화 작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작업이고요. 약간의 손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익으로 메꿀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현금화를 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이 자리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구간에서 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판단을 받아서 이번에 환기 종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하이젠 RNM은 나름 시총이 1조가 넘어가고 그 다음 코스닥 150 종목이어서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발생할지는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재작년부터 적자가 전환이 됐고 작년에 적자가 좀 더 심화가 되는 흐름이 나왔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두 분인가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앞으로 보유를 하면 좀 더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보다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응입니다. 그래서 좀 손실이 크시겠지만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발생된 손실은 더 좋은 종목들로 채워서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하이젠 RNM 보유를 하신 분들은 손절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홀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매일매일 흐름 체크하면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오거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이 나오면 혹시 본전 근처로 올라온 종목들 일단은 현금화 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만 꼭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전 투자하겠습니다.